좋아요와 구독. 아시죠?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음 사연을 소개할 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찾아서 들으시니까 사연 보내시고 방치하시거든요. 항상 사연을 보내시고 항상 제 방송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. 이분들이 내가 언제 방송을 한다고 고지를 해줘야 돼. 안 그러면 절대 안 들어와.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소식을 좀 늦게 들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고지를 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오늘은 사연이 부득이 2개예요. 제 거 읽으세요. 야, 그거 네가 지우래서 지웠지. 빠샤 쟤 되게 웃긴 게 지 딴에는 되게 머리를 썼나봐. 그 오픈 카톡에 있는 그 닉네임을 바꿔서 나한테 사연을 보낸 거야. 지 아닌 척 막 선율님 막 이러면서 선율님 저는 어디에 사는 뭐 누구누구입니다. 지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보낸 거야. 보냈는데 더 웃긴 거는 나는 얘랑 같이 있는 방에 나가지 않았어. 나는 그 방에 계속 있었단 말이야. 거의 난 그냥 띠롱 알람이 와가지고 봤는데 빠샤인 거야. 근데 닉네임을 바꿨어. 너무 웃긴 거야. 웃어? 근데 또 심지어 닉네임을 바꾸고 얼마나 기가 차.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하려 그랬어.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소개를 해줘야 되나 막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그랬어. 우리 그 막 되게 고민 사연이었거든.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우리 빠샤가 되게 고민이 많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보냈더니 물음표? 네? 이러는 거야. 네? 뭐 전혀 영문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? 막 이러는 거야. 우리 빠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보내줬지. 그러니까 막 자기 너무 창피하다고 그냥 이거 사연 이거 취소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나가더라고. 끼고 앉아있죠. 그거 아직 있을라나? 난 방을 안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.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는 엔간한 그런 사람들 거는 안 나가요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직 방 안 나갔어. 안녕하세요 손율님. 언제나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. 야, 이것도 하이라이트 또 여기서 뽑네. 야, 가자. 왜 읽어달래며. 선율님, 미드나잇 라디오 사연 신청합니다. 안녕하세요 선율님. 읽어달랬잖아. 네 읽어도 된다 그랬다? 난 몰라요. 언제나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고민을 선율님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후련해질까 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. 저는 20대 건장한 직장인입니다. 그런데 20살 때부터 뭐 이렇게 음식점 매니저라던가 다른 직장 팀장이라던가 높은 직책도 맡아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일 잘한다고 인정받아 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지나쳐서 일적인 부분에서 완벽주의를 고집하고 있더라고요. 만약 일하는 중 그 틀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자괴감이 들고 하루 종일 그 잘못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.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색도 잘 못하겠고 혼자 어떡할까 이 생각만 계속하게 되고 결국 그 생각만 하다가 예민해져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저 어떻게 해야 이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? 길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늦었지만 손율님과 율동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보낸 거야. 내가 이게 나는 대놓고 빠샤로 왔어 나한테는. 근데 얘는 모르고 보낸 거야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 내가 시간을 보니까 얘가 저녁 8시 15분에 보냈는데 내가 한 25분을 고민해가지고 8시 40분에 보냈어. 뭐라고 보낸 줄 알아 내가?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빠샤님. 모르는 척 할까 싶었는데 전 대화 내용이 다 있어서 하하 소개는 익명으로 할게. 내가 소개를 해줄라 그랬어. 그랬더니 빠샤 반응이 더 웃겨. 처음에 점점점 물음표 이래. 그러더니만 지가 한 1분 고민했나봐. 어머 그냥 스킵해주세요. 웃음 땀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. 그래서 내가 짜슥 이러면서 고민이 많구나 내가 이랬어. 세상 수치스럽고 당황스럽다고 전 이 방을 자체 폭파시키겠습니다. 쉬시고 내일 봬요 하고 나갔어.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네.
개웃겨. 그래요. 오늘 미드나잇 라디오는 여기까지. 처참하게